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 6번째 2학기 6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 끝날런지 말이죠. 이게 끝나야 여러분들도 학교에 오고 저도 이제 노래방도 가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기후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고,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중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지구온난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자, 일단 봅시다.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지구의 복사평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복사평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사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복사평형할 때 이 복사라는 건요, 카피 아니죠. 네, 이거는 레디에이션.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열을 전달하는 세 가지 방법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전도, 대류, 복사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전도는 이제 고체 물질을 통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였고요. 저 1학기 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해요. 대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었고, 이 복사라는 건 뭐냐면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였어요. 포인트는 뭐다? 전자기파의 형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구의 복사평형은 지구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을 받고 다시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을 내주고 그 과정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자기파 한 번만 더 복습해보면 이 전자기파는 일종의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을 우리가 파장에 따라 분류를 하죠. 파장이 긴 파동과 파장이 짧은 파동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자기파 중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보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이 가시광선 내에서도 빨간 색깔 빛은 파장이 긴 빛이라고 배웠고, 파란색, 보라색 빛은 파장이 짧은 빛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거,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걸 뭐라 부르냐면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이것보다 파장이 더 긴 걸 전파라고 부른다. 배우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걸 뭐라고 불러요?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이것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걸 X선, 감마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전자기파를 분류를 해요. 근데 이 전자기파 분류를 왜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파장이 짧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진동수가 크다는 걸 의미했었죠. 진동수가 크다. 이건 유니쌤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진동수가 크다는 거고,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더 에너지를 많이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것도 의미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온도가 높은 녀석은, 온도가 높은 우리 별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낮은 별은 일반적으로 빨간색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란색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냐면,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결국 뭐다?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한다는 걸 의미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외선, X선, 감마선, 가시광선에서는 파란색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체일수록 어떤 그 전자기파를 낸다?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낸다.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애들은 파장이 상대적으로 긴 전자기파를 낸다.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이걸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지구를 그려놨어요. 지구를 그려놨는데, 이 지구는 일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빛과 열을 낼 수 없는 천체예요. 일종의 돌덩어리란 말이에요. 일종의 돌덩어리. 물론 안에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일종의 돌덩어리예요. 스스로 빛과 열을 못 내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따뜻한 거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빛이 오게 되는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면서 지구의 표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점점 따뜻해지죠.
점점 따뜻해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온도가 높을수록, 즉 뜨거운 물체가 되면 다시 전자기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거든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계속 받으니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게 되고, 지구도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온도가 상승한 만큼 자기도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자, 그래서 지구가 다시 방출하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지구 복사 에너지. 자,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지구로. 지구에서 나가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태양 표면 온도가 몇 도라고 배웠습니까? 태양 표면 온도는 대략 6000 켈빈이라고 배웠어요. 엄청 뜨거워요. 근데 지구 표면의 온도는 대략 몇 도냐? 뭐 많이 잡아서 한 20도 잡아봅시다. 20도. 그럼 절대 온도로 따지면 20도씨니까 절대 온도로 따지면 뭐 293 켈빈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태양은 온도가 뜨겁죠. 온도가 뜨거우니까 온도가 뜨거운 만큼 어떤 영역에 전자기파를 많이 내냐? 가시광선 영역에 전자기파를 내게 돼요. 근데 태양에 비해서 지구는 차갑죠. 온도가 더 낮으니까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적은 전자기파를 내겠죠.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좀 더 적은 적외선 영역의 빛을 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중 걸 이야기해서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태양은 뜨겁기 때문에 주로 어떤 영역의 전자기파를 낸다?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내요. 물론 자외선도 내고요. 뭐 적외선도 내고 다 냅니다. 그런데 어디를 주로 많이 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뭘 낸다? 에너지가 더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가 낮은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걸 이제 머릿속에 담아 둘게요. 자,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위도에 따른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여기 지금 지구를 제가 4분의 1만 그려놓은 거거든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심이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적도로 선을 그으면 이 적도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이 각도를 우리가 위도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 적도로부터 이 각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야? 북극이잖아, 북극. 그쵸? 북극이죠. 이렇게 극지방 방향으로 가면 위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여기는 위도가 90도가 되는 거죠. 맞죠? 뭐 여기는 위도가 한 30도쯤 될 거고요. 적도는 그리고 위도가 0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위도. 그래서 우리는 적도 부근은 숫자가 작잖아. 0도. 그래서 여기 적도 부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숫자가 적으니까 저위도 지방이라고 부르고, 위도 30도와 60도 이 사이는 어때요? 중간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 불러요? 중위도 지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위도 60도에서 90도는 위도가 숫자가 크지. 그래서 뭐라 불러요? 고위도 지방이라고 부르죠. 고위도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보면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태양빛은 이런 식으로 우리 지구의 수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오는 빛이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아주 먼 곳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떠오를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지금 적도지방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적도지방에서 사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서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햇빛이 머리 위에서 바로 쏟아지는 느낌일 거고요. 중위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울어져서 서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온다고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위도 지방, 북극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이 마치 눈앞에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따르면 뭐라고 배웠냐면,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햇빛이 점점 누워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즉 일정한 면적, 단위 면적이라는 게 일정한 면적이에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적어진다는 걸 배웠죠.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태양 에너지는 조금 들어와요.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자세한 설명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저위도 지방으로 가면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 지방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로 갈수록 크다. 그러니까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가 조금 들어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그걸 이 아래쪽 지구에다가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위도 지방이고요. 이 부분이 중위도 지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고위도 지방인데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 보자면 저위도 지방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화살표의 길이를 보세요. 길이, 방향 말고 이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고위도 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조금 들어와요. 조금 들어옵니다. 중위도 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얘보다는 많이 들어오지만 얘보다는 조금 들어오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지구가 태양 복사에 의해서 달궈졌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는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고 지금 지구가 태양 복사에 의해서 달궈졌기 때문에 달궈진 지구는 다시 뭘 방출한다고 했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방출해요?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방출해요?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자, 이 지구도 달궈졌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할 거예요. 이 지구가 당연히 온도를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달궈졌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할 건데 이때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방출돼요. 자, 상식적으로 적도지방의 온도가 높아요? 극지방의 온도가 높아요? 적도지방의 온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방출되는 에너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도 적도지방에서 많을까? 고위도지방에서 많을까? 적도지방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돼요. 고위도지방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여기가 좀 더 길고 여기가 좀 더 짧죠. 그리고 중위도 지방에서는 그것의 중간 정도 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방출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화살표 길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위도 지방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둘이 비교했을 때 더 적죠. 그러면 이 차이값,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하는 이 차이값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남는 겁니다. 여기는 에너지 과잉 상태예요. 에너지가 남아요. 에너지가 남고요.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랑 얼추 같네? 대충 비슷해요. 자, 고위도 지방을 봤더니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요만큼인데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만큼이네? 그렇다면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하는 한 이만큼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죠. 에너지가 여기는 부족해요.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부족하다, 얘가 에너지가 과잉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남으면 에너지가 남은 만큼 더 뜨거워집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만큼 더 추워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적도는 지금보다 더 더워져야 되고요. 극지방은 지금보다 더 추워져야 돼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 적도지방, 저위도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여기 고위도지방에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저위도지방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지방에 부족한 쪽으로 전달됩니다. 그 에너지를 누가 전달시켜주냐면 바로 대기, 공기요. 대기와 해수, 바닷물이죠. 대기와 바닷물, 그러니까 공기와 바닷물, 대기와 해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길 왔다 갔다 하면서 저위도 지방에 남는 열을 고위도 지방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이게 균형이 맞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아까 여기 보시면 가로축이 위도고요. 세로축이 복사 에너지 양이에요. 자, 빨간색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어우, 깜짝이야. 급식실로 이동 전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담임, 부담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급식실로 이동합니다. 급식실 입구에서 손 소독 후 1m 간격을 두고 배식받아 조용히 식사하도록 합니다. 식사 중 대화를 하지 않고 식사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올바른 식사 예절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태양복사 에너지와 지구복사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리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복사 에너지는 저위도 지방에서 크고 고위도 지방은 적죠. 여기가 지금 위도 0도고 여기가 위도 90도니까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아야 되죠.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 지구복사 에너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도 지방이 더 크고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더 작아진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보다는 적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완만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남는 거야. 과잉된 에너지예요. 자,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보다 나가는 지구복사 에너지가 더 많죠? 그럼 여기는 어떤 상태야?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까 이거랑 똑같은 설명을 하는 건데 그림으로 표현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를 옮겨주게 되는데 이거 옮겨주는 게 뭐다? 바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대기 대순환이 거기에 포함되고요. 열대저기압, 태풍이 좀 약한 게 열대저기압이에요. 그리고 뭐 태풍 이런 것들이 열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류, 바닷물의 흐름, 해류. 그리고 뭐 여름에는 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계절풍. 이 결국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뭡니까? 공기와 물이죠. 이 공기와 물들이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서 균형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온실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태양에너지와 지구복사에너지의 차이, 그리고 대기와 지표면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태양복사에너지가 있죠.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복사에너지가 있는데 이 태양복사에너지는 주로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면 가시광선 형태로 에너지가 들어와요. 어떤 영역으로 들어오냐면 가시광선의 형태로 주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구복사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다시 방출하는 열이죠. 지구에서 방출하는 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영역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냐면 적외선의 영역으로 나오게 돼요. 지구복사 에너지의 경우에는 적외선의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대기 있죠. 대기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은 통과하고요. 가시광선은 그냥 대부분 투과되고요.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표면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모두 잘 흡수합니다. 이 특징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온실효과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기가 흡수한 지구복사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서 지표면을 따뜻하게 한다는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우리 지구에 대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대기가 없는 상태에서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태양복사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얼마 들어오냐면 100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100이 들어와요. 100이 들어오면 지표면이 점점점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럼 뜨거워진 지표면은 자기가 뜨거워졌으니까 또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점점 많이 방출해요. 지표면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점점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다가 어느 순간 지표면에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100이고 나가는 에너지가 100이니까 결과적으로 지표면에서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게 이제 복사평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100이 들어왔다가 100이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대기가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마찬가지로 대기가 있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온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로 인해 뜨거워진 지표면이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뭐 얘가 뜨거워져서 100만큼 방출한다고 칩시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100만큼을 방출한다고 해볼게요. 지구 복사 100을 방출을 해요. 자, 100을 방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적외선의 영역이거든요. 적외선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기가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대기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에 의해 상당히 많은 양이 흡수돼 버려요. 일부분은 밖으로 빠지기도 하겠죠. 일부분은 밖으로 빠지겠지만 대부분이 대기에 흡수가 되고 이 대기가 다시 지구를 향해 열을 방출합니다. 자, 그러면 지표면 입장에서 보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에다가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이 대기 복사까지 있죠. 이 대기 복사까지 있으니까 어때요? 아까 받는 열이 100이었다면 지금 받는 열은 훨씬 더 많은 열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면 쪽으로 방출하면은 지구의 온도가 기존에 대기가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온실효과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온실효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온실효과라는 단어와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좀 혼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용하실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지구에 대기가 없고 온실효과가 아예 없다면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돼요. 영하 몇 십 몇 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10몇 도인지 20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살기 안 좋은 수준으로 온도가 떨어져요. 적절한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따뜻하고 사람 살기 좋은 그런 기온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온난화라는 건 뭐냐면 지구온난화라는 건 이 온실효과가 너무 세져서 문제인 거예요. 자, 온실효과. 지구에서 나오는 이 지구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이런 온실효과를 잘 나타내는 기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온실기체라고 부릅니다. 이 온실기체의 종류로는 뭐가 있냐면 수증기, 물이죠, 물, 기체 상태의 물,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 그리고 염화플루오리나탄소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프레온가스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오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가 원래 이런 온실 기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적절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류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갑자기 많이 방출하기 시작했죠. CO2, 이산화탄소를 갑자기 많이 방출하게 됐어요. 이 온실 기체가 많이 방출되니까 온실 효과가 그 전에 비해서 더 강해진 거죠. 온실 효과가 더 강해진 거예요. 온실 효과가 더 강해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지구의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처럼 기존에 보다 온실 기체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온실 효과가 세져서 기존의 평균 기온보다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걸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생기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가게 되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고 봤더니 첫 번째, 생태계의 변화가 생겨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찬물을 좋아하는 생물들은 살기 힘들겠죠? 멸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끓여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이 팽창하는 거 알고 있죠?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이 팽창을 해요. 바닷물이 팽창하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에 물이 추가적으로 더 공급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실제로 투발루 같은 아주 그 해수면이 낮은 나라는 국토가 잠기고 있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상기후. 이상기후는 뭐냐면 원래 이러지 않았어야 할 기후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건조한 동네인데 거기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 원래 비가 많이 오던 동네인데 갑자기 가뭄이 생겨. 원래 여름이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름이 너무 더워졌어. 이렇게 겨울이 춥지 않았는데 너무 추워. 혹은 겨울인데 별로 안 추워. 이렇게 센 태풍이 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센 태풍이 와.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한다? 이상기후, 기존과 다른 기후. 지구온난화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늘 하는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편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구의 복사 평양 전체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줌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